음. 자, 들어온 학생들은 어, 잘 메시지를 좀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 원격 수업 관련해서 그 원격 수업 관련해서 바로 클릭만 하고 다운만 받으면 이 100%가 다 차기 때문에 혹시 깜빡 잊고 지난 주말 동안 학습을 진행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118쪽까지 했었고요. 종 치고 나서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게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종종 이 마이크 문제인지 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좀 노이즈가 한 번씩 나거든요. 혹시 그 여러분들 수업 듣는 와중에 노이즈가 혹시 발생하거나 그러나요? 댓글로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수업 듣는 와중에 제 목소리가 지나치게 끊긴다거나 아니면 뭐 노이즈가 심하게 발생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공공의 그런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게 좀 여유 없이 바로바로 진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노이즈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오디오는 끄더라도 화장실 다녀와도 됩니다. 그 오디오는 끄더라도 화면은 좀 켜주셔가지고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보여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 명의 학생이 지금 잘 못 들어오고 있고, 황선 학생이 들어왔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잠깐 출석 체크하고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크할게요. 자, 여러분들 같은 반 안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좀 잘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혼자밖에 없으면 이게 참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25명이어야 되는데 아직 4명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번 이름으로 좀 해주시고요. 혹시 밑으로 내려가 있을까 해서 봤는데 몇몇 학생들이 없네요. 자, 5반에 최원빈 학생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서원 학생. 한서원 학생, 예. 그, 최원빈 학생 좀 한번 연락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박수환 이준서 네, 들어오네요. 네, 최원빈 학생님. 됐고, 예승까지 됐고, 정은, 고, 예, 김민선 아래 있었고요. 쌤, 저도 화장실 좀 다녀도 될까요? 넘어오세요. 근데 김선우 네. 학생이 저희 수업이 아닌 것 같은데? 김선우 학생, 저희 수업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반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혼동하셔서 네,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네, 25명 전부 다 들어왔네요, 여러분들. 예. 아닌가? 24명인데? 나 포함하고 하나, 5, 24명인데? 누가 안 들어오죠? 한번 체크해보자. 예, 다 온 것 같은데요. 예, 잠시만요. 아, 조태용 학생이 없네. 네, 조태용 학생 좀 들어오라고 7반 학생들 좀 챙겨주실래요? 네, 조태용 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조태용 학생이 들어올 수 있게 조금 체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태용 학생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네, 중세 장원의 구조, 그리고 기타 등등 네, 여러 가지 캠이 안 켜지면 어쩔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능상의 이유로 캠이 없는 그 컴퓨터를 쓸 수도 있고요. 데스크탑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되도록이면 켜달라는 얘기예요. 잘 듣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지를 저도 좀 봐야 좀 이렇게 좀 더 능동적인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영주와 왕의 관계 그리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언제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만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상 파괴령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교회가 분열되는 것. 여러분들 저희가 1학기 때 배웠기 때문에 조금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이 큰 제국이 크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종교적인 이유도 한 몫을 담당했다라고 알아주셔도 큰 틀에서 무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로마의 문화도 나오겠구나, 동쪽도 나오겠구나. 요거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는 요것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교구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천주교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무슨 동 교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슨 동 성당이라고 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교구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크리스트교 신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편의상 나눈 구역인데, 그래서 크리스트교 종교가 나눈 구역이다. 그래서 교구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의 그 카이로, 즉 그 이집트 쪽에 있는 그 수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고르타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티오크, 이게 소아시아 쪽이고요. 로마, 말할 나위 없는 거고, 여기는 이게 이스탄불이다. 지금의 이스탄불이다. 뭐 이런 거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 교구 중에서도 근데 이 여러 게르만의 침략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즉 서로마의 수도였던 곳 한 곳, 그리고 그 동로마의 수도였던 곳 한 곳, 딱 2곳에 이 교구만 남았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가 시작되는 거죠. 로마는 교황으로,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동유럽 교회를 대표했다. 그러니까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하는 왕이 그 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둘이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같죠. 기독교라고 하는 뿌리가 같은데 갈등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상 파괴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주장한 쪽과 이거를 반대한 쪽 이렇게 첨예하게 나누어져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성상, 즉 이 성상이 뭔지를 좀 알아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로 성모 마리아상과 같은 이런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의 이게 손에 와닿게 설명하는 피규어 같은 거나 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성스러운 의미를 따른 거라서 성상이라고, 그러니까 성스러운 형태란 뜻에서 이게 그건데 어쨌든 십자가나 아니면 그런 성모 마리아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특히나 이 서유럽 로마 가톨릭 쪽에서 이게 많이 발달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런 문화적 수준이 이렇게 조금 로마보다 좀 떨어져 있었던 이 게르만족을 선교하려면, 그러니까 철학적인 접근.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이제 그 종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2가지 그 도구,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상으로 대표되는 이런 형상이 굉장히 폭넓게 그 게르만족들한테 게르만족을 그 크리스트교로 포섭하는 데에 사용됐고, 이 과정에서 이게 성공을 해서 프랑크 왕국이 대표적으로 이런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이 서로마 지역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로 국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전통들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 발전된 문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필두로 해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그 기독교 신앙에 맞게 조금 이렇게 좀 잘 정돈된 그런 것들이 주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다거나 뭐 이런
일련의 활동들도 있었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이 대립이 점점 격화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냥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 내부 의견 충돌에서 이제는 반대하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세력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를 거부하게 되면서 서로 대립하게 되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비잔티움 황제를 수장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동교회는 비잔티움 황제가 종교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서쪽은 교황이라고 하는 로마 교황청이라고 해서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따로 분리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황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종교적 권리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신 세계와 이 일상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구는 평평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중심이 그러니까 뭐 모든 세계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그 신앙관에서 창조된 이 지구가 중심이다. 뭐 이런 류의 관점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보면 굉장히 어색한데 그런 관점들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가장 이 제약이 심했던 건 바로 이 신분 질서를 성서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옹호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몇백 년 아니죠, 좀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 이 유럽 쪽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 크리스트교가 전파될 때에는 신분제가 있는 국가에, 특히 조선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면 크리스트교가 들어오면서 이 신분제를 흔든다, 부정한다라고 해서 탄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외부로 전파될 때의 크리스트교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계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사회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정립되어져 가는 시기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도가 기증한 토지를 토대로 강력한 봉건 세력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수업을 했으면 제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학생들을 사례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텐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봉건 영주라고 한다면 저한테 아들이 한 4명쯤 있다고 했을 때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치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내지 뭐 2명을 꼭 이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 즉 이 사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여러 가지 이런 토지를 기정받거나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 권력이 아버지인 저한테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교회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봉건 사회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지위가 결코 이 정치적 영역, 그러니까 영주와 왕과의 관계, 내지는 영주가 지배하는 그 장원 내에서의 그런 영향력,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정치적인 요소들도 많았다라고 알아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개서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 주교, 대주교, 교황으로 이루어지는 이렇게 위계 질서가 딱 피라미드 구조로 딱 짜여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구조였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 세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명 또는 2명의 사제가 된 아들들이 공식적으로는 결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들한테 들어온 성도들이 기부한 이런 토지들을 그들이 그의 아들이나 아니면 그가 속한 집안으로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 이득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눠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세속화, 그러니까 그 종교적 속성을 버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세속화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누구도 누가 생각 그러니까 좀 그 영주나 왕한테 빙의를 해본다면 빙의까지 아니고 그 입장이 되어본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아예 그냥 성직자가 공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너의 공신이 될 테니까 너 나한테 땅을 줘. 근데 이 땅을 받는 게 여러분들 원래는 어떤 구조가 돼야 돼요? 사제는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계약이 한번 성립됐다가 이 사제가 죽으면 그 땅은 다시 땅을 줬던 뭐 영주나 뭐 공작 뭐 아니면 귀족이나 아니면 왕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제가 이 개인의 자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안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공토가 이 대가 넘어가면서 계속 이게 계약이 되고 연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의 권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10세기 초에 클린스토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종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프랑스어라서 읽어보면 참 어렵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예식을 직전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 다 완성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단을 축성하는 이스테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만들었네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축하하는 거고 굉장히 자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봐도 중세 그림에 그냥 보는 법을 하나 설명드리면 이분들에 비해서 요분들이 어디 갔어? 요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더 높은 서열인 게 보이죠, 여러분들?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람들, 일반인들은 작게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사람들을 잘 보이는 위치, 중앙, 더 크게 그리는 그런 이 그림 형식이 있습니다. 중세는.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네, 그 후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게 뒤에 흰색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클리니스톤에서 주로 했던 게 이 필사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전의 보존과 문화 발달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필사라고 하는 게 그냥 베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그러니까 책을 인쇄기로 찍어도 되는데 프린트해도 되는데 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옮겨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수도원의 주요 기능이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게 나오죠. 이 우르바우스 2세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교황이 된 거예요. 클리니스토원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클리니스토원에 가면 교황이 될 수 있대. 라고 하면서 더 능력 있고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 바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계속 시너지가 나면서 일정 정도의 그런 개혁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계속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황에 직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아까 전에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영주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도와달라 그래요. 돈 없다고. 네가 기여받은 교회 토지에서부터 나한테 좀 뭘 좀 줘라.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클리니스토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친인척 내지는 아는 사람한테 압력을 받는 것을 막아줄 수 있었다. 교황의 권위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그런 세속화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사실 이해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시게 되면 그 교회가 동서로 분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쫓아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상 파괴령, 여러분들 제가 이게 너무 급히 쓰는 바람에 조금 이거 좀 그러니까 성상 파괴령이다. 이 성상 파괴령을 왜 했다 그랬죠, 제가? 네, 맞습니다. 이걸 주장을 한 사람은 비잔티움 제국이고 비잔티움 제국이 주장했다. 이 제국이 주장을 했고 그 이유는 그 구성하고 있는 민족 및 그런 배경, 문화의 차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회 자체가 서유럽 사회를 어떻게 보면 그 신분제, 그러니까 봉건제와 주종 관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혼합된, 그러니까 주종 관계는 여러분들 제가 그 교과서 앞에서 봤듯이 게르만 문화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게 바로 이 신분제의 정당입니다. 성서가 신분제를 정당화했다. 그래서 신이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너네들은 왕한테 충성해. 약간 이런 관점을 교황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일반인들한테 제시를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10세기 초에 교회 개혁 운동을 주도한 곳은 바로 클리니스토원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냥 여기다가 여담입니다만 여기서 교황도 나왔다. 여기까지 교황도 대출 이런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좀 적어둡시다, 여러분들. 특징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클리니스토원을 보면서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개혁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걸 보면 이 개혁 운동은 그러니까 실패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클리니스톤의 개혁 운동과 같은 운동들이 100년, 200년 단위로 한 번씩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게 등장을 하면 짧게는 10년, 그리고 길게는 한 세대, 한 2, 30년 정도까지 이 개혁의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요. 거기서부터 또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말해서 세속화 내지는 뭐 타락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성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은 굉장히 그때 배우면서 좀 이게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그 개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의미 있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린스톤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교황 직속으로 세속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 아래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여기를 일단 좀 체크 좀 해줄게요. 생각지도 여기다 좀 체크 좀 해주시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왕권과 교황권은 자, 어느 지역에서? 서유럽 지역에서 왕권과 교황권은 반비례 관계다. 이런 것들은 이게 머릿속에 좀 넣어주고 물론 여러분들 같이 좋아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통념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상 조금 왕권이 강해지면 교황권은 약해지고 교황권이 강해지면 왕권은 약해진다.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아래 내용으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황 주도로 교회를 세속 권력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1세기부터.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레고리우스 7세는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성직자, 서임.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서 넌 성직자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권한이 왕한테 없다라고 한다면
어디한테 가냐, 어디한테 가는 거냐면 교황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지금은 이 서인권 가지고 이게 다투지 않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앞서서 배웠던 이 봉건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부 영주로서 영주한테 공신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도 쌓을 수 있고 사회적 존경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사제니까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성직자에 대한 이런 니즈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던 이 하이니 4세가 이를 무시했다. 그래서 교황이 파문을 했다. 여러분들 이 파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 이 교황이 파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즉 크리스토교 공동체 구성원도 아니고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라고 공식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바람직한 신앙인도 아니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탄압을 하거나 억압을 해도 그 죄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임의로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것들도 용납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그한 사람의 지위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그러니까 판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문을 당하니까 이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국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니까 교황을 폐위시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황제가 자기랑 쌍무적 계약 관계에 있던 영주 제후들과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 안에 있던 이 주교들로부터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교황을 찾아가서 사죄합니다. 한노사로 교황을 찾아가서 사죄했고 이거를 한노사의 굴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보시면 962년에 그 신성로마 제국이 딱 형성되고 나서부터 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종교적 뭐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력을 차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서교회가 분열을 하고요. 그리고 분열을 한 다음에 서쪽 교회에서는 누가 성직자를 임명하느냐를 가지고 갈등을 했고 거기에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겼다. 하이니 4세를.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카노사의 굴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서인권 투쟁은 이후로도 지속이 됐지만 이 보름스 협약이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교황이 독점합니다. 그래서 3세기에는 여기서 3세기가 아니라 13세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얘기해 13세기에는 교황은 해, 왕은 다엔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요. 요 13세기에 두 가지 일이 있죠, 여러분들. 그 13세기 전후에서 12세기, 13세기 전후에서 십자군 전쟁도 생기게 되고요. 원나라로부터, 그러니까 몽골로부터 침략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요.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신도 서인권에 대한 훈령이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왕도 평신도다. 이 서임은 효력이 없다. 서임은 효력이 없고, 서임을 취소 안 하면 파문이다. 고로 이걸 해석하면 뭐예요? 이 모든 서임권은 교회에서 행사한다. 교황과 그 성직자를 중심으로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 양도된 서임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주교와 수도원장 서임은 그대로
입회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입회하에. 예. 그래서 다만 로마 제국의 황제인 나 하이니는 모든 서임권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바친다. 그렇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중세 서유럽에서는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을 하고요. 학문도 신학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 철학이 신학의 신형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부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예요.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역할 내지는 여러 가지 리더의 역할을 맡았던, 바람직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알아주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이 계속 발전하게 되고, 여기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부 철학에서는 조금 더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교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에 맞서서 교회의 이론을 세운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 사상들을 융합해서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굳이 또 설명을 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이걸로 나올 수 있는데, 아타나시우스파, 아리우스파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철학들과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그 그리스도교 신학의 이런 한 단계의 발전을 일으켰다.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부라고 하는 분들은 그것만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교회의 이론을 세운 사람. 그 정도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세 서유럽 문화가 정말 절정을 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런 발전과 이런 과정에서 발전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좁은 유럽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끼다 보니까 바로 이 십자군 원정을 가게 됩니다. 요거도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다루긴 할 텐데, 이걸 거치게 되고, 이거 이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유럽에 본격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상당수 이슬람에 전해졌다가 그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여러 철학들이 교류가 되게 되고요. 거기서 스콜라 철학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아저씨가 이 신학대전이라는 걸 썼고, 진리와 이성의 진리가, 그러니까 신앙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가 조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13세기 이후에 오컴은 신앙과 이성이 분리돼야 된다, 이성적으로 이 신앙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콜라 철학,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의 이성을 허용한다. 그래서 진리를 명백히 밝히고 이성이 이용된다. 신의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하기 때문에 자연이 이성은 신앙에 협력해야 된다. 이성은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자연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서로 통한다. 좀 나름의 그런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핵심이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초기에는
여기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발달을 했는데 이제는 점차 대학이 학문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폐쇄되고 이렇게 지방 분권화되어 있는 사회가 이게 어떻게 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 이런 것들이 막 형성되게 되는데 그것의 대부분의 초기 모델들이 대부분 대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동체를 의미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거기 안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큰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차 대학으로 가게 되고요. 12세기경 볼로냐와 파리에서 설립된 것이 거의 최초의 대학이다. 뭐 이런 중세 대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세 대학은 원래 교수나 학생의 조합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교회나 세속 권력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서 자유를 누렸다. 그래서 중세에는 공공기사의 모험과 사랑을 다룬 이 기사문학이 유행했고요. 거기서의 핵심, 사례가 되는 것들이 롤랑의 무용담을 다룬 롤랑의 노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게르만족의 전설을 바탕으로 쓴 리벨룽겐의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세기는 원형의 아치를 갖춘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12세기는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를 특징을 가진 고딕 양식이 유행했다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요게 고딕 양식, 그리고 카르트르 대성당, 그리고 요게 로마네스크 양식.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다. 그때 당시의 말입니다. 좀 알아주시고요. 비슷하죠, 여러분들? 강의하는 모습은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리 대학은 유명했다. 그래서 학위 과정은 수공업자 길드에서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게 교육 길드였다. 여러분들 여기서 길드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제 길드라고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길드원들이 계속 도와주잖아요. 예를 들어 뭐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레벨업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주고 그러니까 먼저 초기에 좀 대주고 나중에 일정 정도 도움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거와 같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길드에서 이 길드원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그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그냥 학교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면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해해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도움도 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도제식 교육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계속 24시간 동안 계속 24시간은 아니고 이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잘하는지 보고 계속 이렇게 체크하고 약간 이런 계속 이런 똑같이 따라하고 이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을 전수시켜줘요. 그래서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 만드는 법을 이렇게 알려주듯이 계속 옆에다 끼고 가르쳐주고 기다리고 이렇게 계속 또 알려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제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어떻게 보면 배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사람이 이게 스스로 깨닫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좀 더 나아져 봐야지라고 하는 이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의 대학 교육 과정과 조직, 학위제도는 대부분
중세 유럽에서 유래했다. 근데 연구 방법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구 방법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좀 학교 등교하시면 역사학의 연구 방법론 정도만 조금 잠깐만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까지는 아니고 역사학이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짧게 소개하면서 시간이 된다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문화까지 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121쪽 보시게 되면 저도 교과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교과서 121쪽 아래 보시게 되면 바로 1번 2-1에서 주장하는 2-1이 뭐죠? 위로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2-1이 주장하는 거. 성신도 여기에 대한 거. 내용과 그에 대한 황제의 반응을 말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성직자 서임권이 교황에게 있고 왕에게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교회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군주에게는 없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황제가 서인권 투쟁에서 교황에게 굴복한 사건을 간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자, 2-2번에서 밑줄 쳐보자. 여기가 핵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좀 쳐보겠습니다. 바로 치고요. 여기가 이 3번의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밑줄 긋고 서인권을 누가 차지했나요, 여러분들? 바로 교회가 서인권을 차지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스콜라 철학의 핵심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성이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 비교해보자. 로마네스크 양식은 뭐라고 적고 써볼게요. 바로 원형과 아치가 있고요. 도움 형식이죠, 여러분. 여기서 원형이. 그리고 어두운 내부. 그리고 도움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벽화가 유명했고요. 고딕 양식에서는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큰 창문을 통해서 채광을 많이 들 수 있게 했다. 그 이전에 로마네스크 양식 굉장히 어두웠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계속 진도를 나가고요. 이번 시간까지는 제가
이런 질문이나 이런 걸 읽어달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묻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네, 또다시 필요한 부분에서는 수업 진행에서의 약간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네, 질문할 거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만 일찍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고생 많았고요. 남은 이 수업도 네, 잘 듣고 네, 이 태풍이 불고 이런 좀 예, 날씨가 좋지 않은데 건강 관리 유의하고요. 예,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메시지 쳐주고 나가면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수업 끝났습니다. 예, 메시지 남겨주시고 예, 나가시면 됩니다.